정의당 V.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이라는 신념을 마음 깊게 새겼습니다.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라고 외쳤습니다. 배멀미를 해군으로서 토해가면서 바다를 지켰습니다. 새누리당이었을 때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변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정의당이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최근 입당한 이 두 사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출신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입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한국당 인사, 이병록 제독은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했는데요.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한국당 안에서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다며 혼자 두지 않겠다는 심상정 대표 말에 입당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군 장성 중 처음으로 정의당에 입당한 이병록 제독은 군 동료들로부터 왜 빨갱이들과 어울리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프레스인 이자스민 전 의원과 이병록 제독입니다. 네, 오늘 프레스인에서는 정치인 두 명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약간 곤혹스러웠던 정의당이 요즘 아주 웃음이 이제 만발합니다. 기대치 못했던 큰 인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자스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새누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있었잖아요. 당내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예. 이 본인에 대해서 이른바 이 왕따설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따라기보다 혼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신처럼 이렇게 귀한 국회의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거의 여야 할 것 없이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자스민 의원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 지역 내 이주민들 문제여서 해당 지역 의원에게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 해당 의원 역시도 이자스민 의원한테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라고 자신의 어떤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우리 사회의 일부에 아주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에 대한 그런 악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토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 활동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면서 모든 악플을 다 읽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모든 악플이 다 상처였지만 특히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해서 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땐 개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를 떠났던 2012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 다문화 여러 외국에서 온 분들 외모는 다르고 또 우리 한국말이 조금은 어설플 수 있지만 분명 한국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 이병록 제독의 경우에는 군인은 보수적일 것이다. 이런 편견을 깨고 정의당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주변 선후배 동료 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색강경으로 이 이병록 제독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병록 제독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입당하고 나서 이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친구들 중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왜 빨갱이가 됐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이병록 제독하고 좀 비교가 되는 사람이 최근에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던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병록 제독하고 이 박찬주 전 대장이 1958년생 둘이 동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소위 임관을 박찬주 전 대장이 1년 먼저 해서 이제 선배인데 이 둘이 이제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합참해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병록 제독이 당시에 이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박 전 대장이 이제 유머 감각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천교육대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시대 변화 흐름에 뒤처지고 국민 감정을 읽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계급은 달랐지만 이 지금 이제 동갑내기 두 장성 출신이 같이 이제 정계에 입문하면서 한 명은 뭐 장성 출신의 첫 정의당 입당으로서 좀 이렇게 화려한 두각을 좀 나타내는 반면에 한 명은 제일 야당의 인재가 되려 했으나 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뭐 이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 정치적 성향에 맞는 당을 찾아갔다라고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병록 전 제독도 얘기하고 있으니요. 그 당에서 자신의 정치 활동을 좀 활성화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좀 우리 사회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정치인들이 너무 이렇게 고정화돼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부 자유한국당에 가야 되고 뭐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전부 이쪽 당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편가르기처럼 돼 있었는데 이렇게 좀 당의 정치적 색깔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건 대단히 바람직해 보여요.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특히 소수자 의견을 많이 좀 들은 거는 예. 정당이 그만큼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영입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영입을 안 해도 그런 사람을 예.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정당은 그게 좀 약하니까 예. 특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영입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영입을 하는 데는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가 낫다 이거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하면은 예. 국민들이 식상해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영입하고도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 했잖아요. 박찬주 대장 공감병 갑질, 또 기자회견하면서 삼청교육대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신보라 의원의 보좌관에 또 남편을 영입하고 2030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신하지가 못한데 지금 정의당은 그래도 저 해군 그래서 스타 그리고 또 정의당은 또 그 이자스민 예. 과거 2012년에 비례대표 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줬는데 예. 4년 후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었거든요. 다시 영입해서 우리나라 전 인구의 이주민이 5%입니다. 250만.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좋고 이종교배가 좋고 또 하나는 영입 후 관리해야죠. 영입 후에 그냥 한번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그냥 내던지는 데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박찬주 대장도 기자회견 할 때 자유한국당이 그 컨설팅을 좀 해줬어야죠. 예. 이런 말은 좀 상가고 이런 말은 좀 요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교배 영입 후 관리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연의 섭리를 따르라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